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대형 교통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두 다리로 걷는 일조차 불가능해지고 생계를 위한 일터마저 떠나야 하죠.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일 텐데요.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재활의학입니다. 장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환자와 함께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52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호 교수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최대한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준비 끝에 설립한 병원인 만큼 재활을 위한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사실은 그때 지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야심차게 지으니까 모든 로봇 치료나 첨단 치료 모든 시설들을 다 조사해 와라 이렇게 해서 다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은 거의 많이 구매를 다 했거든요. 뭐 수중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25m 풀장도 있고 뭐 로봇 재활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제 그 장비들도 있고. 사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언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리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협업해야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다 치료사들도 젊은 편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의욕이 좀 더 있고 재활의 꽃이라는 게 의료진과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뭐 의지보조기사 이렇게 다 모여서 팀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팀 회의들도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치료실 회진 같은 것도 좀 이제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워낙 병원의 이제 방침이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재활병원의 이제 표준 모범이 되자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뭐 병원들에서 좀 못하는 부분들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개입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좀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하니 환자는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쫓기는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재활 치료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활 기관과 의료진의 협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골든 타임 안에 재활을 하겠다는 환자의 의지입니다. 뭐 뇌졸중의 골든타임 이래서 6시간 이내에 가시고 이런 말씀은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처치를 해서 뭐 큰 병원에서의 시점상 후유가 남았다고 해도 저희가 보통은 신경계 회복이 초창기에는 좀 빠르고 점점 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년까지는 입원 재활 치료를 보장해 주는데 사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길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어떤 회복 같은 거는 한 1년까지는 좀 많이 빨라지고 6개월 이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 속도는 확연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우 교수는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을 후유 장애 발생 후 6개월 이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생긴 뇌진탕은 꾀병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주로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뇌진탕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진단명으로 붙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는 이건 꾀병 아니야? 혹은 너무 좀 예민한 성격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나왔는데 좀 아프긴 아프니까 일단은 좀 편안한 곳에 뭐 입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어떤 약물이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접근을 해야 이게 만성화되거나 혹은 뭐 뇌의 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진단이 빨리 되고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어지러움이 뇌가 흔들려서 생기는 어지러움인지 귀 쪽이 잘못돼서 생기는 어지러움인지를 감배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조기에 될수록 마찬가지로 경증 질환도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증상이 가볍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재활의 적기도 놓치고 일상적인 생활과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근육, 조그만 근육 삼키는 문제라든가 손가락에 쓰는 거라든가 보행은 좀 더 큰 근육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 6개월 이내에 결판이 나고요. 삼키는 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나고, 손가락이나 상지 운동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언어와 운동치료의 중간쯤 한 1년까지는 시간을 투자해보고 병원에서 뭔가의 치료를 시도해볼 만한 시기이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질하고 음식 삼키는 일이야 평소라면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친 사람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척손상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을 하고 나면 척손상 환자로서 이제 휠체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익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특화된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과 저희 병원밖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휠체어 사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방광 소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다 교육을 받고 본인이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셔야 돼.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콩팥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두 다리로 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자우 교수는 재활 프로그램이 끝나면 환자가 사회생활 복귀에 자신감을 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절단재활 환자들의 팀 회의 같은 거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는 의지보조기 그 제작 기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수정하고 치료는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뭐 물집이나 그런 욕창은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보행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퇴원을 시켜드리는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는 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간병하게 될 가족들 역시 재활 교육이 절실합니다. 알아야 더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호자가 고민하듯이 이 의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고 있고 최선을 다해준다는 그 느낌을 사람이 받잖아요. 그게 한 두어 달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고, 그다음에 6개월에 그 일반적인 곡선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되셨으면 앞으로 1년까지는 어느 정도 좋아지신다, 2년까지 이제 장애가 고착될 시기에는 이 정도 되실 거라는 거를 좀 티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장애가 생긴 환자가 퇴원하게 될 때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남은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52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우 교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